뭐야? 참 거짓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글이나 또는 식을 얘기한다. 참고해서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다 명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는 3이다. 얘는 명제가 아니지. 왜냐하면 x 값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지? 이런 명제가 아니잖아, 그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이거는 참인 명제죠. 참인 명제. 이런 것처럼 참과 거짓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건 명제라고, 얘는 명제가 아닌 거야, 그지? 명제가 아닌 거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뭐 x 제곱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했을 때 이때 x는 실수다. 이렇게. 그럼 얘는 무슨 명제야? 거짓인 명제죠. 이런 것처럼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명제라고는 이름을 붙이고, 그럴 수 없으면 명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다. 그치? 우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어떤 명제를 참이 되게 만드는 집합을 뭐라고 해?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하네. 진리집합. 이걸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하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명제냐면, 만약에 x제곱 플러스 뭐 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얘를 참을 만들게 하고 싶어. 요걸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을 뭐라고 한다고? 이거를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진리집합을 구해보자. 참이 되게 하는 이것을 진리집합. 그럼 집합 표시하고, 얘는 지금 2는 2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되잖아. 그러면 1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이게 진리집합이 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 진리집합. 두 번째, 세 번째구나. 부정이라는 게 부정. 우리는 명제를 보통 소문자로 쓰거든. 소문자로 쓰는 보통 이제 P, Q, R 이런 식으로 해서 소문자로 쓰는 거야. 명제를.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잖아.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P가 아니다. 다시 얘기해서 P의 부정. 정이라고 얘기하면 얘를 뭐라 하면 물결 P라고 하면 이거를 not P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not P. 알았죠? 물결 P 이렇게 안 하고 not P. 그럼 P의 부정인 거야. 그럼 당연히 이제 부정적인 표현은 뭐냐? 그리고의 반대는 뭐냐? 그리고의 부정. 그지? 왔다 갔다 부정. 또는. 그죠? 뭐뭐거나. 이게 또는이라는 뜻이죠. 아무튼. 그리고의 반대는 또는이고, 이상의 부정은 뭐야? 이상의 반대? 이하죠. 초과의 반대는 미만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할 수 있냐 이거지, 그지? 또 모든의 반대는 어떤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여러 개 막 나올 수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적인 표현이다. 그지? 이렇게. 근데 이제 모든하고 어떤의 잠깐 모든하고 어떤의 관계, 이건 진짜 서로 반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 그지? 모든하고 어떤이. 그지? 예를 들어서 어떤 fx라는 함수가 y는 fx가 모든 x에 대해 fx가 어떤 알파 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어떤 x에 대해서
fx가 알파보다 커 나왔다. 이걸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게 원래 수능에도 많이 나오는 거거든. 사실 명제라는 파트는 명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명제 참고짓을 알려면 그거를 분석해낼 수 있어야 되잖아. 명제가 어려운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따지고 보면 명제거든. 따지고.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fx가 알파보다 커 나왔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응?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어. 그것이 알파라는 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 뭘 의미하지? 응? fx의 그치 최소값이 알파보다 크거나 같음을 의미하는 거야. 우리 미적분에 가면 이제 여기에 최소값을 구해서 그 알파보다 커 나왔다 하면 되는 거야. 얘는 뭘까? 이건 어떤인데? 어떤이란 건 뭐야? 이걸 만족하는 애도 있고 아닌 애도 있다는 뜻이야 원래. 어떤은 모든 애 반대잖아, 그지? 어떤 것이 얘를 만족하는 애가 존재한다는 뜻이야. 이건 뭐라고 표현하면 돼 그러면? 응? 최대값이 어디 있어 이게? 최소값이 뭐 어떻게 하라고? fx 최소값이 뭐야? 최소값이 어떻다는 거야? 작다. 그렇지. 뭐 이거 아닐 거니까 이거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얘는 이런 의미야. 이게 알파가 있으면 이런 의미를 띠고 있는 거고 얘는 y는 알파가 있으면은 어떻게? 이런 의미를 띠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 있어야 그치? 존재한다고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 수능에도 나와 이런 거. 어떤의 의미를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모두는 애들 안 헷갈리는데 어떤은 최소값이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고 해서 이런 경우가 존재하는 것만 존재성만 보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적어 놓으시고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리고 4보다 작다는 거잖아. 그리고 그지? 근데 어쨌든 얘는 수직선으로 표현해 보면 얘가 마이너스 1하고 4 사이에 있는 게 이게 p라면 이게 나피는 뭐냐면 사실은 p가 아니다는 소리니까 어느 부분이야? 이 부분이라고 하면 되죠. 이렇게. 이게 이제 나피죠. 이게 이제 사실은 이거의 진리집합은 뭐라고 표현하면 되지? 진리집합? p의 뭐 여집합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지 사실. 진리집합. 그럼 이쪽 부분이니까 x는 마이너스가 작거나 같고 x는 4보다 커나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기억번은 맞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있잖아. 표현할 때 우선 넘겨. 그러면 x-y, x 플러스 y는 0 이렇게 표현하겠지. 그지? 그럼 요 방정식을 풀면 어떻게 돼 이거를? x는 y 또는 x는 마이너스 y라고 표현하면 되지. 그냥. 그지? 그잖아? 저걸 풀면 이거에 부정을 하는 거야. 같다의 부정은 아니다겠죠. 그러면 x랑 y랑 같지 않고 and x는 마이너스 y랑도 같지 않다. 이렇게. 오와의 반대 and라고 쓰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맞지? 그래서 니은은 틀렸네. 그지? 또는이 아니야. 그 다음 디귿번. 얘는 뭐야? x랑 y는 같고 그리고 y랑 z는 같다. 뭐 이런 느낌의 문제인 거지. 이렇게. 그지? 여기. 근데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 and로 치면 x랑 z도 같다고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진 거지. 따지고 보면은. 그지? 그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랑 y랑 같지 않고 또는 y랑 z랑 같지 않고 또는 x랑 z랑 같지 않다. 뭐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디귿은 맞네. 이렇게. 답은 기억, 디귿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고 실수로 틀리는 건데 당연히 명제는 실수로 틀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야. 이런 거. 잘못하면 틀리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고 넘어가서 291번 한번 해주세요. 291번. 잠깐 요거 개념 하나만 설명할게. 봐봐. 요거 필요 충분 조건 얘기해야 되겠구나. 미리 합시다. 그냥. 봐봐. P면 Q이다가 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참이라는 표현을
사실은 실제로는 그냥 참이라고 하지 이 표현을 잘 쓰진 않는데 교과서적으로는 얘를 이제 이렇게 표기하면 참이라는 표현이 알았지? 그냥 근데 잘 쓰진 않아. 그냥 저게 참이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표기하진 않는단 말이야, 그치? 이 표기가 몰라서 틀리면 안 되잖아, 사실은.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기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참일 때 P의 진리집합을 보통 대문자 P로 쓰고 Q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Q로 쓰는 건데 얘가 참이라고 하면 뭐냐면 너가 있는 모든 원소가 얘를 만족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를 들어간다는 소리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P가 Q에 포함된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걸 어떻게 외우라고 하냐면 Q집합이 이렇게 있고 P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화살표를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렇게 이제 외우시면 돼, 그지? 그래서 옛날에 뭐 설명할 때는 선생님이 옛날에 그 동대문이라는 곳을 가서 처음으로 근데 거기에 두타라는 게 두산타워 이때 처음 시작했을 때인데 여기 갔는데 이제 선생님이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일 좋아했던 연예인이 김희선이었거든. 하얀 밴이 오고 막 경호원이 한 20명이 쫙 도요를 하는데 내가 지나갔더니 뭐야 이렇게 근데 김희선이 청바지에 그냥 흰 티만 입고 막 뛰어가더라고. 너무 이쁘더라고, 너무. 그래서 저기 김희선이네 라고 해서 이 손가락을 치고 입을 확 벌렸다. 그래가지고 여기 손가락이고 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렇게 손가락하고 입을 벌렸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옛날에 설명했어. 20대 때는.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을 것 같다. 이게 손가락이고 입을 벌린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럼 이제 포함 관계는 이제 얘가 포함하면은 이 집합은 이 명제는 참이 되는 거야. 알겠지? 참이면 이런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게 포함 관계가 성립하면 참이다 이 명제는 이렇게.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291번을 볼게 내가. 그럼 봐봐. 자, 두 조건 PQ가 있대. P는 어떤 명제냐면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고 또는 X가 9보다 크다 이렇게 된 거야. 그죠? 이거 자체로는 참인 명제라고 볼 수는 없지. 그래서 얘는 항상 Q가 필요한 거야. 그지? Q가. 그리고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가정이라고 불러. 가정. 이거이면 이거이다 결론. 가정과 결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Q집합은 지금 X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AB 0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문제에서 A가 B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 X는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렇게. 그럼 이 진리집합, 얘 자체가 이제 진리집합이 되고 얘 자체가 이제 진리집합이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P면 Q에다가 성립하도록 하는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잖아. P면 Q가 된 것이 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얘는 뭐야? 얘는 P의 여집합이죠. 얘는 Q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P의 여집합은 뭐냐? P의 여집합은 당연히 4의 값이 돼서 마이너스 4하고 9 이렇게. 이게 이제 P의 여집합이 돼. Q가 포함해야 되니까 Q는 어디 쓰면 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포함하면 되겠지. 이게 A, B 이렇게. 그럼 결국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고 and B는 9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4고 B의 최소값은 9다. 둘이 합하면 답은 5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지. 그지? 여기서 뭐 개념적인 것보다도 이걸 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야. 나중에 가면. 292번을 한번 해보세요. 292번. 자, 우선 인수분해 되지, 그지? K-2랑 K 플러스 2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 더하면 얘가 되는구나. 그래서 X는 어디 사이에 있냐면 K 플러스 마이너스 2하고 K 플러스 2 사이에 있겠구나.
자, Q집합은 x-2k가 마이너스 4하고 4 사이에 있는 거야. 그러면 2분의 k-4와 x는 4 플러스 2분의 k 하여튼 이렇게 된 사이에 있는 거죠. 이렇게 쓸게. 이렇게 이제 사이에 있다. 근데 문제에서 모든 x에 대해서 not p 또는 not q이다가 거짓이었으면 이게 거짓. 거짓의 반대는 참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에 부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정이 참이다. 부정하면 어떤 x에 대해서 p and q 이다가 참이다 이렇게가 되는 거지. 이런 k를 구하라는 거지. 그치? 이게 뭔 소리지? 이 진리집합하고 and는 교집합 q가 어떤 x에서 이게 성립한다는 소리니까 이 공집합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 경우는 전체에서 빼면 되겠다. p 교집합 q가 공집합이 되는 경우를 빼든지 아니면 그냥 생각으로 하든지 이걸 선택하든지 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냥 하든지 이걸 선택하든지 너네가 하면 돼. 우선은 뭐 비슷하니까. 근데 공집합이 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얘가 겹치는 게 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원래. 그치? 겹치는 게 있기만 하면 되는데 저걸 한번 그려볼게. k-2하고 k 플러스 2. 여기 이제 p집합이거든. p집합. 빵꾸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사이인데 그럼 얘가 공집합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공집합이 되는 경우. 이쪽에 이렇게 있거나, 그치? Q집합이 이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거나, 빵꾸인데.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분의 k 이렇게 있거나, Q집합이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여기 빵꾸인데 얘가 4 플러스 2분의 k 이렇게 있거나 하면 공집합이 생기는 거지. 그잖아.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서 얘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야. 직접 하기가 좀 불편하니, 그치? 공집합이 되는 걸 빼야 되겠다. 그럼 이제 또는이죠, 또는. 이런 상황 또는 이런 상황인 거야. 그치? 얘는 이런 관계가 되겠지, 여기가. 그치? 그러면 얘 넘어가니까 2분의 k가 마이너스 6 이렇게. k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공집합이 나오는 거죠. 여기도 공집합이 나오지? 그럼 이런 관계지, 이렇게. 그럼 넘어가니까 2분의 k가 커 나갔다. 6보다 커 나갔다. k는 12보다 커 나갔다. 뭐 이렇게, 그죠? 됐죠?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야, 지금. 그럼 얘는 이거 또는이잖아, 또는. 그럼 이거를 전체에서 뺀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이게? 전체에서 이걸 빼래. 그럼 뭐야? 이거의 부정이지, 다시. 전체에서 뺀다는 건 부정이잖아, 부정, 여사건. 그치? 그 이거에 빼면 전체에, 이걸 부정하면, 이거 부정하면. K는 마이너스 12보다는 크거나 같고, and 12보다는 작다. 이게 이제, 빼야지. 빼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 K 개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자연수구나. K도 자연수래. 자연수라고 나왔는데 문제에서. K가 자연수니까 결국 K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K는 1부터 11까지다. 이렇게 하시면 11개가 답이 되는 거지. 알겠죠? 다시 한번 강조해볼게. 어떤이 나오면 뭐라고? 꼭 여기 아니더라도 문제에서 어떤이 나왔어. 그럼 뭐 하라고? 존재성을 나타내는 거고 적어도 한 개라는 뜻이니까 여사건을 무조건 쓰라고. 그지? 그러니까 직접 하기 편하면 직접 하기 편한데 보통 대부분은 여사건을 쓰는 거지. 그지? 그래서 공집합이 되는 경우 P를 박아놓고 양쪽 이 경우 아니면 이 경우를 세팅했어. 그죠? 근데 이게 성립하는데 전체에서 뺀다는 소리는 부정하라는 소리니까 이거 또는의 부정 그리고 그럼 반대니까 이렇게 써서 자연수니까 11개다 이렇게 풀면 돼. 자연수니까. 알겠죠? 자, 이거는 뭘 얘기하냐? X집합, P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이걸 만족한다. 그러면 이렇게 포함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Q집합이 이렇게 있으면은 P집합이 이 안에 쏙 들어오면 여기에 모든 X는 Q집합 안으로 다 들어간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자, 어떤 X가 있어. Q집합에 들어가지 않은, 얘는 뭐예요? Q집합에 들어가지 않는 원소라는 것은 이 원소는 Q의 여집합에 들어간다는 뜻이겠죠. Q의 여집합. 이 바깥에 있는 원소를 얘기하는 거지.
그 어떤 x는 R집합에 들어간다. 이게 무슨 뜻이지? 응? Q의 여집합에 있는 어떤 x가 R집합에 들어간다. 어떤 x인데 어떤? 그럼 뭐야? Q의 여집합 안에 R집합에 있는 원소가 한 개 이상 있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표현해보면은 Q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R집합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고 여기에 원소가 한 개 이상 있다는 뜻이지. 한 개 이상의 원소가 여기에 자리 잡혀 있으면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지. 그지? 이렇게. 다에 아래 들어가 있지 않은 원소라는 뜻은 이거는 아래 여집합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야. 여기는 모든 x는 P의 여집합에 들어온다는 뜻이겠죠. 그죠?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은 얘 다시 얘기하면 아래 여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는 P의 여집합에 들어온다는 뜻이야. 그지? 이 소리는 다시 하면 여집합은 뭐라는 소리야? R이 P를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럼 이걸 다 어차피 한꺼번에 쓰기는 불편하니까 지금 R집합이 있고 P집합이 이렇게 쏙 들어갔다는 뜻이야. 이렇게. 그치? 알겠죠? 이런 관계를 가나다 조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기억번에서 P면 Q이냐?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안에서 바깥으로 화살을 쏘라고 그랬죠? 이거 맞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니은 조건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야? 이가 Q의 여집합이죠? 얘는 R이죠? 진리집합. 이렇게 포함하고 있냐? Q의 여집합이 R집합을 다 포함하고 있냐? 그죠? 맞아? 그림을 봐야지, 그림을. Q의 여집합에 R집합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려면 얘가 공집합이 아니다. 공집합이라는 것을 전제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럴 수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는 알 수 없다, 우선은. 자, 디귿번. 얘는 R의 여집합이죠? 얘는 P의 여집합이야, 그지? 이렇게 되냐 물어보는 거야, 이거를. 다시 하면 여집합 하면은 R이 P를 통째로 다 포함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잖아. 맞잖아. 답은 기억 디귿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지? 우리가 이제 명제가 있는데 명제 P면 Q이다가 이제 기본적인 스타일이겠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제 이렇게 이거를 2는 뭐냐면 그냥 가정과 결론을 다 부정하는 게 2야, 알았지? 그래서 not P이면 not Q라고 얘기하면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 봐야지, 여기. 쉽다고 해도 다 틀립니다, 애들. 이렇게. 역은 그냥 가정 결론을 바꾸면 역이 되는 거야.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 역이 된다. 얘네들은 무슨 관계야, 그러면? 이해관계죠, 2.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하면 2가 되는 거야. 이거 각각은 이론적으로 중요한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대우야, 대우. 어떤 명제의 이와 역은 서로 대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어떤 기준에 대한 명제의 이와 역은 대우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와 역은 대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어떤 명제의 이와 역은 서로 대우 관계야. 이 대우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명제가 참이잖아.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다. 명제가 거짓이잖아. 그러면 대우 명제도 거짓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명제를 직접 증명하기 어려울 때 대우 명제로 증명하는 것이 대우 증명법이야. 알았지? 그치? 대우 증명법이라는 것은 어떤 명제를 증명할 때 직접 증명이 어려웠을 때 그 대우를 가지고 증명하는 거. 이렇게.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그걸 대우 증명법이라고 이야기한다.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선은 요거는
당연히 x-n이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 플러스 n x 2 플러스 n 이렇게 쓰면 되겠지? 여기 참이라고 했으니까 역은 뭐냐면 q이면 p가 0이잖아. 그죠? 그러면 q 집합이 p 집합을 포함돼야 된다. p 집합이 q를 포함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p 집합 마이너스 5하고 3 빵꾸 색칠. 사실 이게 부등식 문제지 뭐. 그죠? 이게 뭐 이걸 몰라서 틀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부등식을 못하는 틀리는 거지. 여기가 안에 쏙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2 플러스 n 이렇게. 여기가 2 플러스 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색칠. 얘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고 and 2 플러스 n은 3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럼 n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n을 하면 된다고. 그죠? 이렇게. 정수 n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4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 296번.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렵진 않잖아. 근데 이런 것들은 대해에 나온다든지 뭐뭐뭐에 대해에 나오면 얘는 그냥 조건인 거야. 조건. 우리는 여기 대우는 뭘 하는 거냐면 가정과 결론에 대한 거지 조건에 대한 게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게 가정이고 얘가 결론이 되는 거지. 이런 조건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조건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야. 자연수를 부정해봐. 부정할 수 있어. 자연수를 부정하면 자연수가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여기는 대전제인 거야. 이런 조건을 그냥 냅두는 거야. 고정되어 있는 거야. 조건은. 조건은 그냥 고정시키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걸 대우를 쓰면은 역하고 부정이 대우니까 x 곱하기 y한 것이 홀수이면 짝수의 반대 홀수이면 둘 다 짝수냐? 그지? 그거의 부정은 뭐야? x가 짝수이거나 홀수이거나 또는 y가 홀수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맞냐고. 둘이 곱했을 때 홀수면 x가 홀수이거나 또는 y가 홀수다. 이게 맞아? 우선 여기에 대우 명제는 이제 여기다가 뭘 써야 돼? 대우 명제 뭘 해야 돼? 2번을 해야 되는 거지. 2번. 이게 이제 합집합이야. 합집합. 합집합은 봐봐. x가 홀수인 집합하고 y가 홀수인 집합을 합해서 이제 홀수라고 하면 이걸 다 한 게 이게 또는이야. 그럼 이걸 한글로 얘기하면 뭐냐면 x, y 중 적어도 한 개는 홀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참인 명제죠? 이 집합 안에 들어가잖아. 얘는 xy 곱하기 홀수라는 소리는 x가 홀이고 y도 홀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게 여기 있는 거지. 여기. 얘는 쑥 들어가잖아. 참인 명제라고 봐야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직관적으로 확실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림 그려서 확인해 보면은 알 수 있다. 이 명제도 x, y가 모두 짝수이면 x 곱하기 y는 짝수다. 맞잖아. 너무 쉽잖아.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대우를 줬어. 헷갈려. 그럼 이거에 대우를 하면 더 확실해지지. 그래서 헷갈리면 대우를 한번 써봐라 이거야. 문제가. 그지? 자, 298번. 요거 하고 마무리합니다. 자, P면 Q이다가 참일 때 이 P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P를 충분하니까 준다 그래가지고 충분 조건이라고 하죠. 충분 조건. 충분하니까 주는구나. 얘한테 주잖아 지금 Q한테. 이거 구분하는 거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 P는 Q한테 주죠. 충분하니까 준다라고 생각하고 Q는 뭐야? 얘한테 받았지. 왜 받았을까? 필요하니까. 그래서 필요 조건이라고 외우면 돼. 근데 이거는 언제만 쓸 수 있다? 참일 때만 쓰는 거야. 참일 때만. 참이 될 때 호연아 이거 하나만 알고 가면 돼. 응? 주는 애가 누구라고? 충분하니까 준다. 충분 조건. 받는 애는 필요하니까 받는다. 필요 조건.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참일 때 할 수 있는 이야기다. 그래서 298번 문제를 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래. 근데 xy는 실수야, 실수. 0이면 x 곱하기 y는 0이다.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거. p가, 주어가 p야. 얘가 뭐야? 얘가 뭐야?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거. 필요인데 충분은 아니어야 돼, 얘가. 이쪽 라인이. 근데 이거는 만족하지 않아야 되고, 그치? 충분하니까, 필요니까 받아야 되잖아. 얘한테 받아야 되잖아. 받은 필요 조건. 주면 안 되고, 요건 참이면 좋겠다, 이거야. 알겠죠?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야? x도 0이고, y도 0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 x가 0이고, y가 0이면 x 곱하기 y는 0이다. 만족하잖아, 그치? 에이씨, 이게 틀렸네, 그치? 이건 아니네, 그치? 얘 만족하는 거야. 얘가 아닌 거지. 이렇게. 그치? 그럼 얘는 충분 조건인데 필요 조건이 아닌 거지. 이렇게. 알겠죠? 요거 이제 어려운 게 아니고 헷갈려서 틀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x가 y보다 크대. 이거면 xz와 yz는 이러냐? 그럼 얘는 지금 z는 양수라고 돼 있으니까 요거면 요거 맞잖아, 그지? 그죠? 그럼 이쪽은 맞냐, 이쪽은? 이쪽 맞아? 맞죠, 이렇게. 왜냐하면 z가 0보다 크니까 z분의 1, z분의 1 하면 이게 성립하잖아. 이런 경우는 이 조건이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되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요. 필요 충분 조건. 선생님, 충분 필요 조건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안 돼, 알았지? 필요 충분이라고 이야기해줘야 돼, 알았어? 근데 그 학교에서 뭐 틀렸다고 하진 않겠지만 정식 용어는 필요 충분 조건이야, 알았지? 자, 봐봐. 자, 우선은 얘가 성립하면 이거냐? 아니죠. 둘 다 음수여도 되지. 얘가 의미하는 것은 x, y는 같은 보호라는 거야. 그죠? 왜냐면 얘가 양수니까 그대로 나온 거잖아. 이건 안 돼. 이쪽은 돼. 그러니까 답은 얘가 답인 거지. 얘가 필요 조건이잖아. 충분 조건은 아니고. 그죠?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x가 1이면 x제곱은 x냐? 라고 물어봤지? 양변에 x를 곱해도 되니까 맞죠. 그죠? 그럼 반대는 맞냐? 아니죠. x가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놈은 충분 조건은 되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야. 화살표를 받으면 필요, 주면 충분. 그래서 x